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웹서버의 성능이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시나요? UX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서버 리소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페이지 로딩이 1초 느려질 때마다 사용자 입력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웹서버의 성능이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저하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브라우저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지표가 이 TTFB라는 지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다이어그램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TTFB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구간이 서버가 얼마나 빠르게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웹서버의 성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TTFB 구간을 줄이는 것이 페이지 로딩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중 하나가 바로 Next.js에서 제공하는 캐싱 방법이라고 해서 그 캐싱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캐싱 전략은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패치 요청이 한 번에 서버 컴포넌트 렌더링 중 여러 번 호출될 경우에 첫 번째 요청의 결과를 재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즉, 같은 입력값으로 여러 번 패치를 호출을 하더라도 실제 네트워크 요청은 한 번만 일어나고 이러한 호출은 이후에 호출될 결과는 메모리에서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 방식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어떤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컴포넌트를 필요로 할 때 기존에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프로트 드릴링이 필연적이었는데 이걸 사용하면 컴포넌트가 직접 패치를 수행을 하더라도 서버에서는 최초 한 번만 요청을 보내고 이후에는 동일한 응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략은 오직 긴 요청에만 적용이 되고 포스트나 메이크 같은 데이터를 변경하는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능은 캐시랑 또 다른데 이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은 하나의 서버 파일 렌더링 사이클 동안만 유효한 방법이며 리밸리데이트나 ISR 같은 장기적인 캐싱 전략과는 별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전략은 데이터 캐시인데요. 이 전략은 패치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캐시해주고 동일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 응답값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이 전략은 앞서 설명한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과 다르게 서버 렌더링 한 번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응답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밸리데이트를 1초로 설정을 하면 1초 동안 1000번의 사용자가 같은 페이지에 접근하더라도 서버는 실제 API 요청 한 번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을 캐시된 응답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이 리밸리데이트 시간이 지나더라도 Next.js는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여전히 캐싱된 응답을 바라봅니다. 이 만료된 상태를 스테일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만료되었더라도 일단 기존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내고 그 뒤에서 백그라운드 API를 한 번 더 호출을 해서 최신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전략은 풀아우트 캐시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캐싱을 해서 서버 렌더링 비용을 줄이고 전적 페이지처럼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캐싱 방식들이 데이터 단위랑 요청 단위로 작동하는 반면에 풀아우트 캐시는 페이지 단위로 작동을 하고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서버가 다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성했던 HTML이나 RSC 페이로드를 그대로 즉시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풀아우트 캐시는 사용자가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는 페이지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리포트 페이지나 메인 페이지처럼 자주 바뀌지 않은 공용 페이지에서 적합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접근되는 페이지를 미리 캐싱을 해두면 SSR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TML 데이터가 모두 정리된 상태로 반환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파일처럼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로딩 지연 없이 빠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앞서 말씀드린 캐싱 전략을 제가 개발 중인 서비스 튜닝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튜닝 리포트 페이지는 우선 모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공통 페이지이고 저희는 이 페이지에 클라우드 패치랑 ISR 전략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왜 이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냐면 먼저 리포트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공통 콘텐츠이기도 하고 SSR보다는 SSG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두 번만 갱신이 되기 때문에 리밸리데이트 값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에 ISR을 활용을 하면 콘텐츠가 실제로 수정되었을 때만 새로운 버전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최신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튜닝 서비스에서 프로필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떤 캐싱 전략을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이랑 데이터 캐시를 함께 활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여러 컴포넌트에서 동일한 유저 데이터를 참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리퀘스트 메모리제이션을 사용을 하면 불필요한 중복 패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프로필 상세 페이지는 매칭 여부에 따라서 매칭된 사용자에게는 모든 관심사가 보이고 매칭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 사진처럼 블러 처리된 관심사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캐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응답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 성능 최적화랑 서버 비용 절감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